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관제인의 임무 중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조각조각 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전형적인 쌍무계약의 일종이죠. 매매보다도 더 많을 정도로 임대차 계약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임대 기간 중에는 남은 기간 동안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죠. 그러므로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 개시 당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고 임대차 계약가 종료되지 않은 때는 쌍방 미이행이 되어 채무자회생법 335조, 우리가 아까 어제 봤던 335조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채무자회생법이 파산관제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민법 637조가 채무자회생법 335조의 특칙이므로 계약관계 해소 존속 문제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만약에 이거를 함부로 인정을 하면 임차인은 지위가 열악해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우를 나눠서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는 관제인이 해지할 수 없고, 대항력 없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있게 일종의 절충서를 지금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관제인은 채무회생법 335조에 기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목적물 반환해서 이를 처분해서 파산재단을 좀 증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법 340조 제4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권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파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시까지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임대인에 대한 파산 선고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파산관제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구파산법 영역이 나옵니다. 구파산법 하에서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관제인이 해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적용설과 임대차 계약을 함부로 해지하면 임차인이 아주 열악한 지위에 빠져 임차권을 잃죠. 그래서 자기가 파산한 경우보다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부당하다는 비적용설, 절충설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종전의 실무가 취하였던 절충설을 반영하여 340조 제4항을 신설하였다고 합니다. 파산관제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렇지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335조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결국은 대항력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에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는 결정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은 어떤가? 임대차 보증금은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는 415조에 의해서 다른 어떤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 또는 상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일반 파산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종의 준별채권이라고 그러죠. 근데 임차인이 이와 같은 우선 변제권을 부여받았다고 하여 경매 신청권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를 신청하려고 그러면 따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경매 신청권을 할 수 있거든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급한 차임 또는 차임 채권의 처분의 효력.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고 차임의 선급, 차임을 미리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임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은 파산 선고 시 당기, 파산 선고의 만약에 12월에 선고했다. 12월분 및 차기, 1월에 관한 것, 다음 기수 1월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그 단기 및 차기에 관한 것은 지급을 해도 그 이후에 지급한 그 이후 2월 달부터는 잘못하면 이중으로 관제인한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함부로 미리 주지 말란 얘기죠. 이런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차임 및 선급을 받거나 미리 땡기죠. 야, 나 좀 어려우니까 내년 한 6개월치 좀 달라. 아니면 이거를 나 6개월치 받을 거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죠. 친구한테, 야, 나 임차인한테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너한테 돈을 융통 좀 해서 이 차임 채권을 양도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파산재단은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340조 제1항을 두고 뭐 421조 제1항을 둔 것으로 이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도 예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 이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를 차기 및 단기 차임 채권을 이렇게 지분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뭐 그 정도까지는 못 보고 주로 이제 보증금을 이제 담보로 해서 사채업자한테 아니면 대부업체한테 빌리는 경우 봤어도 뭐 그런 경우는 자유재산 내 처분이라면 어떻게 할 수도 없죠. 부인권 행사를 안 합니다, 보통.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 시간에는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를 봤습니다.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파산관제인이 임대체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는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달린 문제고,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갖춘 대항력을 갖춘 이제 경우에는 특별히 법에 의해서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경매 신청권까지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선급 임대인한테 미리 차임을 파산 앞두고 미리 주는 행위, 선급하는 거, 혹은 임대인이 이거를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파산 선고 단기 및 차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 결국 이제 관제인이죠. 관제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